네, 여행과 역사 채널입니다. 요즘 제가 일본 고대사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 일본 고대사는 참 양파 같아요. 벗기고 벗겨도 계속 껍질이 나와요. 또 벗기고 또 벗기고. 도대체 안에 뭐가 있을까? 진실은 무엇일까? 그 벗길 때마다 가설을 계속 세우거든요. 저 역시도 이제 가설을 몇 개 세웠습니다. 지난번에는 뭘 세웠냐면, 도미오 마루야마 고분의 주인공이 가야게다라는 가설을 제가 세웠었고요. 오늘은 역시 고분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이 일본의 대표 고분 형태인 전방후원분, 다시 말해서 뒤쪽은 둥그렇고 앞쪽은 방형, 네모난 형태, 사실은 멀리서 들여다보면 열쇠 구멍 같이 생긴 그런 형태인데, 그거를 이제 일본서는 전방후원분이라 그러고 한국에서는 장고형 고분이라 그래요. 이 전방후원분의 유래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가설을 하나 또 세워봅니다. 이 전방후원분의 유래는 가야에서 시작됐다 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가야의 이 불꽃무늬 토기가 그 원형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전방후원분이라고 하는 단어와 불꽃무늬 토기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불꽃무늬 토기를 설명을 하려면 불가불 이전에 가야와 일본 열도와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일본 역사는요, 700년 이전까지의 일본의 역사는 한반도의 역사와 같이 묶어서 풀어야 해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700년대 이전까지의 일본의 역사의 주관자들은 그 한반도에서 넘어간 가야계 그리고 백제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동이족이자 또 이 예맥족인 우리 조상들이라는 겁니다. 자, 일본의 전방후원분이라는 형태는 한반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한반도의 무덤 형태는 원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골에 가면 흔히 보는 둥그런 무덤이에요. 제가 옛날에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로 이 영어 가이드를 하면서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고속버스 타고 내려갈 때 항상 듣는 질문이, 저 산에 있는 저 둥그런 것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형태는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평지 위에다 시체는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지고 봉분을 세우질 않고 대신에 비석을 세우거나 눕혀놓았지 둥그렇게 원분을 세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것이 한반도에서의 무덤 형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원분이죠. 전방원분은 없죠. 일본에 갔더니 일본은 반대로 고대시대의 무덤이 대부분이 전방후원분이에요. 작은 규모는 수십 미터에서 시작해서 큰 무덤은, 가장 큰 무덤이라고 하는 오사카 사카이시에 있는 이 모즈 고분군에 있는 이 다이센 고분이라고 하는 거는 무려 500m급입니다. 길이가 500m예요. 0.5km라 이 말이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폭도 한 300m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대형 고분을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그런 형태로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고분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점을 추정을 해볼 때 어떤 사람들은 200년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나라의 가장 오래된 고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쿠라이시 쪽에 있는데, 초기에는 200년대 중반 후반이다라고 했다가 거기서 나온 목관을 이 탄소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300년대 초반인 거예요. 300년대 초반에 이 무덤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 전방 후원분의 전형적인
형태들은 대부분 300년대 들어서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그것이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이므로. 그러면 저 전방 후원분의 프로토타입, 원형, 모델은 무엇일까? 뭘 보고 저런 형태로 무덤을 만들었을까 생각할 때 제가 오늘 세우는 가설, 가야에서 제작되기 시작한 불꽃무늬 토기가 이 전방 후원분의 프로토타입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너무 흡사하거든요. 이 토기라고 하는 거는 무덤에 들어가는 필수템입니다. 필수 아이템이에요. 특히 북방에서 시작되어서 한반도 북부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에까지 넘어와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무덤 형태, 부여시족, 특히 북부여, 부여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의 무덤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이 무덤 속에 토기를 같이 넣어줘요. 저 세상에 가서도 잘 먹고 살아라 이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순장 제도가 있었어요. 같이 묻어준 거예요. 거느리고 있었던 시종들을 같이 묻어주는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장 제도가 일본 땅에서도 같이 유행을 했는데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일본 기록을 보면 11대 왕이 되는 바로 수인천황이라고 하는 이 때에 이 순장제도가 금지되면서 대신에 무엇을 넣게 되어 있냐면은 토기로 만든 사람 모양의 것. 그러니까 사람 모양을 한 중국에서 얘기하는 병마용 같은 그런 것을 사람 대신에 넣어주고, 그리고 이전부터 넣었던 이 토기들, 그릇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넣는 것이 풍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한결같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토기 모양이 이 가야 시대에 오면, 가야 때에는 한결같이 가야의 모든 가야가 다 그래요. 금관가야도 그렇고 아라가야도 그렇고 밑에 소가야도 그렇고 그 위에 비화가야, 그 위에 대가야에 이르기까지 이 불꽃무늬 토기의 형태의 이 토기들이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생겼느냐면 위가 둥그렇고 또는 뚜껑을 덮지 않았을 때에는 반달 모양이고 밑에는 삼각형 모양이에요. 손잡이니까 삼각형 모양의 이 토기가 출토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일본 열도 땅에서도 발견이 돼요.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멀리서 가만히 두 개를, 다시 말해서 이 불꽃무늬 토기와 그 다음에 전방 후원분을 멀리서 보고 있자면 너무너무 흡사해요. 모양이 너무너무 흡사해서 그걸 저는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이 전방 후원분의 모형은 바로 가야의 불꽃무늬 토기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봅니다. 이 토기 제조 기법하고 철기 제조 기법을 갖고 가야인들이 일본 열도 땅으로 넘어옵니다. 주로 넘어온 것은 큐슈 지역, 큐슈 북부,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야마구치, 더 동쪽으로 시마네, 그 동쪽으로 도토리에, 더 멀리는 이제 후쿠에 이르기까지 일본 열도 땅에 와서 살았던 가야인들이 이제 지배층이 되면서 남하에서 지금의 오사카 나라 지역에 와서 이 권력을 쥐게 되죠. 그것이 언제냐면 200년대예요. 근데 200년대 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중후반에 이 큐슈 지역에 있었던 또 다른 세력이 이 세토나이카이를 타고, 세토나이카이라 하면 이제 시코쿠하고 혼슈 사이에 있는 백길이에요. 그 바다를 타고 넘어와서 이 오사카에 진입을 해서 오사카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랬다가 먼저 와서 그곳을 점령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었던 가야 세력에게 패하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침공을 해서 권력을 쥐게 되는, 그것을 이제 일본 역사에서는 신무동정이라고 얘기해요. 그 신무동정의 등장인물의 이 신무라고 하는 진무천황이 일대 천황으로 이제 역사를 만들면서
일본 역사는 그때가 280년대, 290년대가 아니라 기원전 660년대였다라고 조작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자들이나 이 역사가들이 추적을 해본 결과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역사를 부풀리기 한 것이고, 대외적으로 일본이 그만큼 역사가 깊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만든 것이고, 실제는 기원후 280년대에서 305년 사이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사건 이후에 이제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데, 자, 그때가 280년대에서 300년대 사이의 왕은 누구냐? 바로 수진텐노라고 하는 숭신천왕, 숭신왕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숭신왕이 바로 일대 진무천왕과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의 아들이 순인 왕인데, 그때부터 뭐가 없어지냐면 이 순장 제도가 없어져요. 그 이전까지는 무덤 안에 왕이 죽으면, 또는 절대 지배자가 죽으면 그 안에 그들의 종들을 같이 묻는 순장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게 된 이유가 그 대신에 집어넣을 수 있는 토기를 제조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가야인들이에요. 그래서 가야인들이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가야인들에게 성씨를 하사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하지씨라고 하는 성씨를, 토사라고 하는 하지씨라고 하는 성씨를 부여받게 되죠. 그리고 그의 조상은 노미노스쿠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하지씨, 그래서 하지씨에서 나온 게 하지끼라고 하는 연질토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흙으로 만든 토기인데, 그래서 던지면 쉽게 깨지는 그런 토기였는데, 가야인들은 거기에 최첨단 기법을 도입을 합니다. 이 연질 토기를 1000도 이상이 되는 가마요라 그러죠. 가마도라고도 하고, 이 불가마에서 이제 1000도 이상으로 온도를 높여서 굽게 되면 경질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에끼라 그래요. 스에끼 토기를 개발한 이들이 가야인들이에요. 가야인들이 이 스에끼 토기를 개발하면서 대표적인 모양의 토기가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 불꽃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불꽃무늬 형태로, 삼각형 형태로 이 구멍을 숭숭숭 냈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서 터져버리니까 숨구멍으로써 이것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양을 디자인을 점점 화려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에끼 토기 중에서도 불꽃무늬 토기는 가장 아름다운 토기로 기록이 되는데, 그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앞에는 삼각형, 밑에는 삼각형, 위에는 원형인 형태인 전방 후원분 형태하고 거의 흡사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가설은 이 하지씨, 이 성씨를 부여받게 되는 하지씨 때부터 만들어지는 이 한의화 중에서 이 토기 형태의 모양을 갖고 이 무덤 형태를 그와 유사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이 전방 후원분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방 후원분이 등장이 이 토기, 다시 말해서 이 불꽃무늬 토기보다 더 앞서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죠. 그런데 유심히 추적을 해보면 그 일대 천왕인 바로 신무천왕이 300년대 초반에 죽게 되고, 일본 최초의 가장 오래된 고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사카 나라 지방, 특히 나라의 사쿠라이시 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초기에는 바로 그 토기보다 먼저인 200년대 후반이다라고 했다가 과학자들이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300년대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일치가 하는 거죠. 1대 천왕이라고 하는 신무천왕, 그리고 실질적인 인물은 10대 왕인 바로 이 숭신왕의 무덤이 전방 후원본인데, 그때 만들어진 시점이 320년 이후가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주장은 어차피 일본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열도의 주축 세력은 초기에는 가야인들, 그리고 이후에 들어오는 백제인들, 300년대 말에 백제 정권이 넘어오면서 이제는 야마토 정권의 핵심은 백제 정권이 되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문화 중에 토기 제조 기법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였던 가야인들이 만들었던 이 불꽃무늬 토기 모양의 문양의 이 토기를 보고, 일본에서는 무덤 형태를 바로 이 전방 후원본 형태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규모의 대형 무덤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오사카 지역의 이 모즈 고분군하고 후루이치 고분군에 나타나는 이 300m급, 500m급의 이 대형 고분을 만들었는데, 가서 보면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라는 곳은 보통 산에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 길거리에 있어요. 대로변에 있어요. 대로변에 이렇게 큰, 마치 그냥 공원과 같은 형태의 무덤을 조성한 이유는 바로 그 왕실의 권위를, 지배자의 권위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대형으로 조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양도 한반도에 있는 원분 형태가 아닌 독특한 형태인 전방 후원분 형태로 만든 거죠. 그것이 전방 후원분의 유래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본 땅에는 전방 후원분, 한반도에는 원분이 가장 전형적인 이제 타입인데, 가끔씩 이 한반도에서 전방 후원분이 보이고 일본 열도 땅에서 원분이 보여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 한반도 남쪽에서 발견되는 전방 후원분으로 보아서 일본이 외가 그 당시에 한반도 남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건 억측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열도 땅에는 원분이 없어야 되는데, 일본 열도 땅에도 원분이 많거든요. 특히 최근에 발견된 이 나라 지방 서쪽 산자락에서 발견된 도미오 마루야마 고분이라고 하는 아주 지금 관심의 대상인, 거기에서 무려 2m 40cm급에 해당되는 대형 검이 발견됐거든요. 사행검이라고 하는. 그 검이 발견되어서 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누구의 무덤일까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전방 후원분이 아닌 거예요. 원분인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니네 나라는 오로지 전방 후원분이고 우리나라는 오로지 원분일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양쪽에서 교차해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고대 시대의 한반도 남쪽이나 일본 열도 땅의 지배자들은 같은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야마토 정권 때의 일본 열도와 한반도의 백제는 같은 왕통이다. 한반도에서 넘어간 초기에는 가야 세력, 그리고 가야 세력을 누르고 야마토 정권의 탑에 올라선 백제 왕권이 한반도에 있던 백제와 일본에 있었던 열도를 동시에 지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쪽의 왕들을 개별적으로 세웠고, 그 개별적으로 세운 왕들은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 조상은 당연히 멀리서부터는 이 예맥족이요 동이족의 후손이고 부여씨의 후손이고, 그러면서 이 500년대에 들어가서는 혈통상으로도 같은 아버지를 둔, 그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곤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곤지라고 하는 인물은 그 비유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백제의 이 계로왕의 동생인데, 이 곤지가 일본 열도 땅에 가서 일본 열도를 평정하면서 일본 역사에서는 유략구로 기록이 돼요. 웅략천왕으로 기록되는 인물이 바로 이 곤지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 대선명에 이르는 아들들이 한반도 땅에서는 동성왕으로,
그리고 무령왕으로 등장하고 일본 땅에서는 기체왕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 훈명왕, 또 그의 후손인 민달, 그리고 서명에 이르기까지 한 혈통이고, 그들의 조상은 곤지이고, 그 곤지는 한반도 땅에서는 무령왕, 그 다음에 성왕, 그 다음에 위덕왕, 그리고 로 연결되는 그 혈통의 탑에 바로 곤지가 있는데, 이 곤지는 백제인이었고 한반도에서 넘어간 통치자였다. 그러므로 한반도 땅과 일본 열도 땅은 같은 혈통에 의해서 지배받은 한 민족이 지배한 두 국가 체제였다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